여러분, 어제였죠? 지난 1월 14일 태국에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콕에서 우본라 차타니로 향하던 열차 위로 고속철도 공사장의 거대한 크레인이 무너져 내렸고 순식간에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 중에는 최근 결혼식을 올리고 아내의 고향으로 향하던 한국인 남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단순한 안전사고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철도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였고 시공사는 과거에도 95명이 사망한 대형 붕괴 사고를 일으킨 중국 합작기업 ITD CREC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회사가 2024년 8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터널 붕괴로 3명을 사망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냐,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데 중국 기업은 책임도 안 진다. 1대1로는 죽음의 철도다. 태국은 왜 이토록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대1로라는 거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중국은 152개 개발도상국에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 약 1355조 원을 빌려주며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국에게 중국의 제안은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방콕에서 라오스 국경의 농카이까지 약 600km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완공되면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철도망의 일부가 됩니다. 최고 시속 250km로 달리며 방콕에서 나콘나차시마까지 기존 4시간이 걸리던 거리를 단 1시간으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17년 태국 정부는 1단계 구간 착공을 승인했습니다. 방콕에서 나콘나차시마까지 253km 구간에 54억 달러, 약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중국은 기술과 자금을, 태국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른바 윈윈 협력이라고 선전했죠. 태국 정부는 이 철도가 동북부 이산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물류 허브로 거듭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2020년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시공사는 태국의 이탈리안 태국개발과 중국 국영기업 중국철로총공사의 합작사 ITD CREC였습니다. 중국은 70%의 지분을 확보했고 건설 자재와 기술, 심지어 노동력까지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 태국은 철도 건설 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했지만 정작 그 돈마저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빌려야 했습니다. 부채만 늘어나고 실질적인 이익은 중국으로 돌아가는 구조였던 것이죠. 약속과 달리 1대1로 프로젝트는 태국에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2025년 3월에 울렸습니다.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에 건설 중이던 30층 높이의 감사원 신청사 건물이 미얀마 강진의 여파로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95명이 매몰돼 숨졌고 공사를 맡은 곳은 바로 ITD CREC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붕괴 원인이었습니다. 태국 산업부가 잔해를 분석한 결과 기준 이하의 불량 철근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철근은 지난해 12월 안전환경규정 위반으로 폐쇄된 태국 내 중국계 업체에서 생산한 것이었죠. 진앙지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방콕에서 이 건물만 유독 무너진 이유가 바로 부실 시공 때문이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ITD 대표를 비롯해 설계 담당자와 기술자 등 10여 명을 기소했고 ITD CREC의 중국인 임원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정부는 ITD CREC 진행하는 모든 건설 공사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 이번 열차 사고가 난 것과 같은 나콘나차시마주의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터널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또다시 사망했습니다. 같은 ITD CREC, 같은 지역, 같은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4일 세 번째 참사가 터졌습니다. 고가철로 공사장에서 콘크리트볼을 들어올리던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며 아래 기존 철로를 달리던 열차를 덮쳤습니다. 2개 객차가 탈선하고 화재가 발생했으며 32명이 목숨을 잃고 6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3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그 중에는 태국인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신혼여행을 떠나던 한국인 남성도 있었습니다. 방콕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내의 고향 시사켓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같은 회사가 일으킨 3번의 대형 사고,
희생자만 130명이 넘습니다. 이제 태국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누틴 차니락군 태국 총리는 이번 크레인 붕괴 사고 직후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사고가 매우 잦습니다. 당국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입니다. 이전 사고에도 연루된 업체가 이번 사고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건설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는 ITD CREC를 직접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태국 정부는 건설 부실을 일으킨 업체를 영구 퇴출시키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ITD의 주가는 사고 당일 방콕 증시에서 7% 이상 급락했고 회사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태국 국민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2014년 쿠데타 이후 친중 성향을 보였던 태국 정부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사고와 부실 시공, 그리고 라오스의 비극을 목격하면서 태국 국민들은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1대1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만 챙긴다.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국 기업의 이윤이 우선인가? 여론이 악화되자 중국 외교부도 서둘러 해명에 나섰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 인력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고의 사상자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구간은 태국 회사가 건설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덧붙이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명백합니다. ITD CREC는 중국 철로총공사가 49%의 지분을 가진 합작회사이며 중국 자본과 기술, 자재, 노동력으로 건설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태국은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애초에 태국은 중국과의 고속철도 협상에서 부채 함정 우려 때문에 장기간 논의를 진행했고 결국 국내 자금으로 철도 건설에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선로 건설과 열차 운영권만 받기로 합의했죠.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은 자재 품질을 속였고 안전 기준을 무시했으며 13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태국 정부가 아무리 자금을 자체 조달해도 중국 기업의 부실 시공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중국의 1대1로에 끌려가며 라오스처럼 경제 속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태국 국민들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수도 방콕에서는 시민들이 1대1로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고속철도 공사장 주변 주민들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국이 일본이나 한국 같은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방콕 치앙마이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했고 한국도 태국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과 달리 투명한 계약 조건과 기술 이전,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1대1로는 윈윈 협력이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 부채 함정과 경제 식민지화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이미 그 덫에 걸렸습니다.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은 지금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132명의 희생자가 남긴 교훈을 태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태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협력은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존중받고 혜택을 누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1대1로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에 등을 돌릴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